두 달 만에 돌아온 비하인더넷, 오늘 238회는 그동안 밀렸던 여러분의 댓글과 사연을 공유하고요.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국내외 하키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3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238회 오랜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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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3월 16일 녹음 후에 거의 두 달 만에 모였습니다. 오늘 5월 12일 화요일 오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동안의 근황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잘 쉴 수밖에 없었고요. 네. 예, 일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이렇게 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일을 좀 찾아가는 상황이고요. 네. 네, 뭐 그러고 있죠. 다들 건강하셨고요. 예, 근데 네. 이게 항상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면서 살다가 갑자기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은 네. 안 아픈 데가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거 잘 뭐 조리하면서, 네, 그러면서 지내는 거죠. 네. 뭐 박김찬 PD님은 일단 그렇게 지내셨고, 이현숙 기자님은 두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뭐 별일 없었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하키 외의 생활은 괜찮으셨나요? 예, 뭐 그냥 요즘 되게 시간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하키 볼 수도 없고. 그렇죠. 뭐 네. 하는 게 없어. 주로 시간을 어떻게 지금 보내십니까? 없죠. 그냥 넷플릭스? 뭐 그렇게 이제 쉴 때도 있고 네. 전반적으로 그냥 지내고 있죠. 다들 저희가 이렇게 밖으로 잘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다 대부분 집에만 있고, 저도 한 일주일 집에 있으면 그냥 꼼짝 않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스타일이기도 난다고 하고, 해서 어디 여행을 마음 놓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기도 하죠. 예. 참 그래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뭐 평소에도 집에 있는 게 익숙한 터라, 네. 예. 지금 뭐 시국이 이렇다고 해서 뭐 더 답답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냥 뭐 집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등교가 안 되고 있고, 애기들 네, 보느라 저희 바쁘죠. 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못 보내고 그쵸.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고, 일이 너무 없긴 없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네. 그나마 요즘 이제 야구가 우리나라는 개막했죠. 야구, 네. 축구가 개막했고, 이번 주에 이제 여자 골프 개막하고, 다행인 거는 유럽도 독일 분데스리가부터 해서 좀 축구도 재개 분위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재난지원금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시죠. 비하인드넷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들 지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간이 금방 가요. 저희는 사실 처음 생각은 한 2, 3주 정도 쉬고 이제 뭐 소식 나오는 대로 238회가 금방 이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약 없이 계속 다들 밀리고 멈춰 있다 보니까 저희가 두 달 정도 이렇게 걸렸네요. 예, 뭐 급박하게 상황들이 돌아가니까요. 네.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또 모였다고 해서 저희 얘기만 할 게 아니잖아요. 하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다들 집에서 예, 있다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고요. 좀 미지수인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가 됐네요. 네. 모쪼록 비하인드넷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건강하게 잘 지내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앞으로도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었으면 좋겠고요. 힘든 시간을 다들 보내셨겠죠, 물론. 예. 보내시고 예, 계시고요. 예. 부디 힘내시고, 예. 또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동안 좀 밀린 것들 한번 정리하려고 모였고요. 네. 네, 하나씩 뭐 많진 않지만, 예. 그동안 여러분께서 좀 접하지 못했던 소식들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38회 오늘 밀린 댓글부터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달 전 댓글인데
답변 드릴 것들도 좀 있어요. 팟빵 댓글인데 미국 매니아님 댓글 주셨습니다. 시즌도 중단돼서 시즌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네요 하시면서 이야기 꺼내주셨는데 아이스링크의 파이터들이라는 다큐 같은 것을 보셨대요. 임포서와 파이트에 관한 생각을 하시게 됐는데 누군가는 하나의 매력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스포츠에서 싸움을 허락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것 같더라. 참 부질없지만 궁금한 현역 NHL 최고 싸움꾼 3명을 꼽으신다면 누구를 꼽으시나요? 제가 듣기론 보스턴의 차라 선수가 잘 싸운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폴 피핀과 실버버그 님이 또 의견을 개진해 주셨네요. 캐시안 선수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체격도 좋고 근성도 있는 선수 같습니다. NY맨은 원펀치 원더 케빈 비엑사 선수 생각나신다고.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은 개인적으로 파이트를 좋아하시는군요. 특히 제가 응원하는 팀이 홈 경기에서 크게 지고 있을 때 우리 선수들이 투지 있게 플레이하지 않는 상황이나 그 상황에서 상대가 도발하면 바로 파이트하길 원합니다 하셨고요. 참고적으로 파이트도 불문율이 있다고 아는 거를 몇 가지 적어주셨는데 첫 번째, 그날 경기 MVP급으로 잘한 선수에게는 도발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도발 당시에 상대방 선수가 응하지 않으면 주먹을 날리면 안 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싸움에 응한다고 하셨고요. 세 번째, 파이트할 때 1대1로만 주먹질을 해야 한다. 2대1로 하면 안 된다. 네 번째, 정면에서 파이트를 해야 되고 측면이나 뒷면에서 가격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파이트 시 맨주먹만 사용한다. 스틱 사용 시 엄청난 겁쟁이와 쫄보로 놀림받는다고 써주셨고요. 필 캐셀 선수 이야기인가요? 스틱으로 상대방 선수 종아리를 가격한 적이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얘기고요. 여섯 번째, 파이트 중 한 명이라도 넘어지면 파이트 중단한다. 일곱 번째, 파이트 할 때 먼저 헬멧을 벗으면 안 된다. 예전에는 헬멧부터 벗고 엘보 빼고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요즘은 뇌진탕 방지를 위해서 헬멧을 먼저 벗는 것은 안 됩니다 하셨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현숙 기자님께서 추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불문율 이 외에 뭐가 있을까요? 추가할 게 있나요?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되게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딱히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딱히 없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최고의 싸움꾼? 생각나는 선수 있으세요? 요즘에는 임포서라는 룰이 사실상 없어졌죠. 이제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진짜 12명의 공격수를 가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래서 진짜 AHL이나 이런 데서 그라인더 불러가지고 진짜 이렇게 넣어야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요즘에는 임포서라는 롤 자체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들도 이제 터프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도 이제 옛날에는 진짜 터프한 역할만 수행하라고 넣는 친구들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엠포스라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런 역할까지 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라이언 리브스 선수입니다. 네. 이제 그런 선수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싸움이라는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유구한 하키 역사상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간은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하지만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경기 도중에 물론 저희 그 싸움을 하는 그런 그 취지 자체는 예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장황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이미 하키라는 스포츠는 충분히 피지컬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싸움이라는 거는 반 이상은 보복성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제 태도 자체가 용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최근에 안전 같은 문제가 계속 끝까지 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에이스 플레이어한테 소위 말하는 담근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 뭐 엠포서 선수들이 이제 네가 뭔데라는 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게 보복성 싸움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리그 사무국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한 플레이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가중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전 엠포서 역할을 맡은 선수들이 하나 둘씩 뭐 우울증이라든지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로 호소를 하면서 심지어 이제 자살을 선택한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한 게 선수들이 공교롭게 굉장히 엠포서 출신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싸움이라는 문화 자체가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네. 진짜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아예 막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이제 그 배경으로 드리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위험한 플레이 같은 부분, 결국 싸움이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플레이, 1차적인 위험한 플레이를 리그 사무 측에서 굉장히 센 징계를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최근에는 정말 벌금이든지 징계든지 굉장히 이제 좀 크게 들어가는 경향이 없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 예, 뭐 미식축구 같은 데서 미식축구도 이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사하게 피지컬합니다. 이제 서로 이제 몸을 맞대고 이제 뭐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쿼터백 같은 경우에는 뭐 좋지 않은 선수가 많은 쿼터백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팀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하게 태클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헬멧 벗고 싸우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또 이제 감안을 한다면은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싸움이라는 거는 이제는 좀 예, 없어져도 사실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이상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박민정 PD님은 어떻게 보세요? 매력입니까? 아니면 뭐 싸움이 애초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생겨난 거면은 뭐 매력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꾸준히 쿡 해왔던 거면은 매력으로 볼 수도 있죠. 또 그게 하키의 장점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뭐 꼭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싸워야 해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전에는 임포서라는 롤을 두고 꼭 싸워야 해라는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키 흐름상으로는 그거는 좀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고 이현석 기자님 말씀처럼 하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한번 그렇게 붙으면은 온도 스포츠도 조회수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조금은 하키의 방향과는 벗어나고 있는 최근 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뭐 크게 대부분과 다르지 않은 생각인데요. 신체 접촉이 있는 스포츠는 하키뿐만이 아니라 다 싸우잖아요. 경기하다 보면 감정 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 하키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은 다 싸우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싸우려고 싸움을 걸어서 그로 인한 싸움 뭐 이런 거는 이제는 뭐 이현숙 기자님 말씀대로 좀 시대에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게 최근에 시대의 조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뭐 싸움 자체만으로 또 부상이 올 수도 있고 또 아까 뭐 정신적인 그런 또 후유증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고려하면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없어져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 매니아님,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유튜브에 에드워드 마님 댓글 주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이야기인데 오늘 배트맨이 어떻게 해서든 리그를 다시 가동시킨다고 했다. 다만 샌호세 경기장 직원이 감염됐다. 당시에 이제 그 NHL 돌아가는 상황들, 북미 쪽 상황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동완 선수 은퇴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김동완 선수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나만의 베스트 6 뽑으면서 박규찬 PD님이 그때 디펜스에 뽑아주시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김동완 선수로 오타 내셨는데 김동환 선수죠. 선수 이제 뭐 이후에 이제 하이원의 플레인 코치로 합류하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은퇴를 좀 알고 계셨던 것 같고요. KHL 이야기 당시 상황 또 써주셨는데 지금 싹 다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땐 참 긴박했습니다. 그렇죠. 하냐 마냐. 뭐 어떻게 하냐, 뭐 기권도 나오고 뭐 별일이 다 있었죠. 이따가 뭐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마님 감사드리고요. 유튜브에 링 0.0 링님 질문 또 하나 주셨네요. 이현숙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리그 최고의 수비형 수비수는 누구냐? 공격형 수비수는 포인트도 많이 쌓고 화려하고 이름들도 익숙한데 수비형 수비수들은 관심도 못 받고 이름도 잘 안 불리는 것 같다 하시면서 리그 최고의 수비형 수비수 알려달라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말씀드린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게 말씀 주신 공격 소위 말하는 그 공격형 수비수들이 수비도 다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리크 칼손 선수가 될 수 있고 빅토르 헤드만 그리고 뭐 로만 요시 뭐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이 이제 굉장히 탑 라인을 소화한 선수들은 다 웬만한 일정 이상으로 수비력을 다 갖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듣고 싶다라는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올 시즌만 딱 생각했을 때 수비형 수비수 최고 선수들 그냥 한 3명 정도는 콜로라도 애벌렌치 이언 콜 선수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플레이어스의 맷 니스캐넌 선수 그리고 몬트리올 커네디언스의 빅터 메테 선수입니다. 이렇게 세 선수.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올 시즌은 이 세 선수는 굉장히 이제 각 팀에서의 활약 같은 부분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쉽게 못 들어간 선수가 이제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의 제이크 머진 선수입니다. 메테 선수한테 조금은 이제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는 조금 더 메테 선수에게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수비형 수비수. 뭐 아무래도 이제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키이기도 한데 뭐 좀 더 익숙한 이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현숙 기자님이 지목해 주신 세 선수 좀 눈여겨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링 0.0 링님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유튜브의 서진주님 댓글입니다. 저번에 언급하셨던 뉴욕 레인저스 이고르 골리 좋은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팀 승리에 공헌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대되신다고. 워싱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하셨고요. 바리스, 스카, 11위, KHL 질문까지 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링 0.0 링님 댓글인데요. 이고르 셰스토르킨 정말 대단합니다. 소포모 시즌만 넘기면 룬케비스트 이후에 12에서 15년을 책임질 훌륭한 골리가 나왔어요. 하셨고요. 썬딘 13K님 답글을 또 주셨는데 IIHF 다 대회 취소됐다고 월드 챔피언십도 취소 예상해 주셨는데 그렇게 됐고 건강이 최선이다. 같이 답글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셰스토로킨 골리가 잘하고 있다고요? 예, 이고리 셰스토르킨 선수고 그 키리어로 표기를 하면은 이제 이고르라고 이제 적긴 하지만 리가 됩니다. 이고리가 되고 그건 뭐 그냥 아주 잡식 같은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셰스토르킨이죠. 근데 어쨌든 그 표기가 그렇게 된 건 좀 긴 이제 그 키리어를 영문으로 전환하는 그런 긴 그 역사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있고 셰스토르킨 선수는 스카에서 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의 뭐 넘버원 골리 수준 그 이상으로 안정감이라든지 그리고 뭐 퍽 핸들링 이런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해 풀시즌 뛰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거의 이제 그 시즌 이제 중단 그 기점 수준에서 한 3주 부상을 또 당하는 건 있었어요. 그 무렵에. 근데 이제 뭐 그걸 뭐 지금은 회복이 다 됐겠죠. 그 당시니까. 근데 예, 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인저스는 좀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룬드크비스트 선수가 최근에 부진했는데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진 거. 그리고 좀 뒷 후계자가 누가 될까? 게오르기예프는 조금 잘하긴 해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셰스토르킨 선수가 1년 만에 그 역할을 수행을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차피 게오르기예프 있으니까 AHL에 1년 한 정도 묵혀뒀다가 경험을 쌓아서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냥 올렸는데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레인저스가 괜찮은 부분이고 이런 뭐 이야기하면은 이제 소로킨 선수를 또 언급을 조금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이제 KHL 시즌이 끝나도 NHL 시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작년 구세프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아일랜더스도 이제 또 바로 이제 계약을 땡기는 요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시즌 한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뭐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은 그래도 지금 당장 이제 아일랜더스는 급하지는 않아요. 뭐 그라이스라든가 발라모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급하지는 않은데 셰스토르킨 선수는 그래도 소로킨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카이 라이벌 팀 체스카의 그 선발
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뛴 선수고 진짜 발군의 안정감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그 발군의 안정감이 진짜 NHL에서 통하기만 하면은 예. 뉴욕 라이벌리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현재 이런 셰스토로킨 선수의 성공적인 행보가 뭐 소로킨 선수에게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진주님, 링 0.0링님, 썬딘 13K님 세 분 또 참여해주신 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댓글은 여기까지인데 이메일로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박김자 PD님? 네. 네. 장문의 사연이 왔다고요? 예, YB 성님께서 예, 방송 언제 올라오나 하면서 예, 또 그간에 본인께서 또 경험하신 경험담도 있고 네. 에피소드가 있으셔가지고 예,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셨네요. 네. YB성님은 평상시에 댓글로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분인데요. 그렇죠. 비하인드는 금단 현상. 네. 한 달 넘게 방송을 듣지 못하니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었던 것 같군요. 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네. 제가 오늘 요 사연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방송이 재개될까요? 미력이나마 방송 소재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리니까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내용 주셨는데 지난 겨울에 하이원 아이스하키 팀 스태프 모집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저도 매니저로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떨어지셨대요. 네. 근데 면접 장소에서 우연히 김동환 선수를 만나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문답 형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재밌는 내용들을 주셨어요.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국내 팀 간의 경기에서 원정팀은 버스로 이동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죠? 예, 알아서 가고요. 단체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게 선수들 사는데도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이게 뭐 어디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안양, 목동 뭐 이렇게잖아요. 네. 예, 고향에서 하기도 했었고 뭐 안양 가는데 굳이 버스로 모여서 이렇게 가진 않고요. 예, 물론 이제 장비들이 뭐 고향, 목동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장비를 싣고 이동하는 것 때문에 뭐 트럭이나 버스나 이렇게 대절해서 움직이는 데 있는데 선수가 단체로 다 같이 움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명과 한라가 국내에서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도 경기장에서 만난다. 그쵸. 다들 네. 단체로 이동하지 않는다. 다만 네. 이제 뭐 강릉이라던가 뭐 지방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버스 대절해서 다 같이 움직이죠. 네.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 계약할 때 숙소나 차량 제공도 포함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건 각 팀마다 선수 계약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김동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있을 때 첫 해는 기숙사에서 두 번째는 또 기숙사에서 나와서 따로 생활했다고 하네요. 예, 그냥 집이라고 가정집에서 선수들과 함께 지냈다고 하셨고요. 프리블레이즈 선수들은 또 개인별로 스포니브는 또 그런 특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팀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블레이즈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팀이 아니지 않느냐. 예, 뭐 아이스벅스도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또 질문을 하셨나 봐요. 근데 김동환 선수의 답변은 총 샐러리는 프리블레이즈가 더 적은 걸로 알고 있다. 예, 그렇게 답변이 나왔고 보통 이 아이스벅스가 우리는 좀 가장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또 샐러리 차이는 또 그렇게 있나 봅니다. 다 어렵죠. 뭐 사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은 구단은 없어요. 아시아리그 내에서 저희가 알기로도. 그리고 하치노에 일본의 하치노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의 도시냐? 근데 이제 김동환 선수는 시골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이다. 쿠시로는 하치노에보다 더 시골이다. 박효자 PD님 직접 갔다 오신 바가 많은데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하진 않으셔도 좋고요. 예, 네. 어떤 분위기예요, 대충? 시골- 하치노에 쿠시로. 시골 맞고요. 다만 예, 뭐 하치노의 쿠시로뿐만 아니라 다 시골이죠. 예, 그나마 그러니까 니코는 이제 뭐 도쿄랑 가깝다고는 하지만 거기도 이제 관광지이다 보니까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꼭대기에 링크장이 있다 보니까 예. 예, 뭐 그뭐 그렇게 편의 시설 보면은 같은 게 더 시골이고요. 근데 많이 편의 없다? 시설은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뭐 도쿄, 오사카 뭐 이렇게 굉장히 번화한 그런 도시의 이미지는 아닌 거죠. 밖에 뭐 먹으러 나가고 이러기 좀 불편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죠. 네. 다 먹을 때대로 있고, 네. 예, 쇼핑몰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한데, 뭐가 시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네. 번화하지 않다라는 거, 높은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네. 네, 예, 뭐 그런, 좀 자연 친화적인 이런 건가요? 그렇죠. 자연 친화적인 건 이제 니코가 엄청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네. 그런 게 있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를 좋아하는 선수들 물론 있겠지만 좀 불편함을 느끼는 선수들도 있겠군요. 대부분은 그렇죠. 좀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를 못 견뎌야죠. 놀거리가 많이 없고 유흥이나 뭐 그런 즐길 거리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많이 힘들어 했었죠. 예. 해외에서 선생을 하시는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김동완 선수가 대명 킬러 웨일즈에서 이제 뭐 선수 생활 마감은 아직은 아니긴 한데 하이원은 플레잉 코치니까. 네. 네. 근데 대명 킬러 웨일즈를 이제 떠났는데 겪어본 바 케빈 콘스탄틴 감독이 굉장한 명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같이 생활해 똑같이. 본 바. 네. 네.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블레이즈의 크리스 와카바야시 감독에 대한 이미지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와카바야시 감독이 그 팀의 감독이기도 하지만 GM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역할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선수들의 연봉 책정 이런 뭐 것도 와카바야시 계약 감독이 많이 좀 문제나 관여를 뭐 하고 이런 있는 것 것도 같습니다.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전체적인 팀 운영을 총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형평성이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롤이기도 한데 그 역할을 또 와카바야시 감독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여러 시각차가 있을 법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YB 성님이 추가적인 이야기를 보태주셨는데 이제 하이원의 이제 스태프로 지원했던 그 사연이에요. 좀 더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10년 넘게 기계처럼 일만 하고 있더라. 예. 계약직이든 뭐 최저 시급이니 다 좋으니까 늙기 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던 차에 우연히 하이원 스태프 모집 공고를 발견했고 그동안 저 팀은 운영을 왜 저렇게 할까 궁금했었는데 이참에 내가 가서 제대로 좀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열의를 갖고 지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저 시급만 드리면 되는데 왜 안 뽑았을까요? 아. 참. 근데 비록 덕업 일체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김동완 선수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또 뭐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프리블레이즈, 아이스벅스 뭐 그 외에 최근에 이제 크레인즈 뭐 국내 구단도 마찬가지긴 한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구단들이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 리그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도 좀 있어요. 아이스벅스 그리고 일본 재즈의 샐러리 지원이 끊게 될 크레인즈까지 일본 팀의 미래가 우울한 건 곧 아시아 리그의 미래이기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네요. 요코하마 사포로의 세미프로 팀이 합세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탄생하는 건 아닌지 왜 매년 이맘때면 리그 존속을 걱정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몸 불살라 리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투신했는데 최저 시급도 좋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은 하이원 팀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 이건 농담이고요. 이건 농담이라고 하셨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요. 오랜만에 입사 지원서 쓰고 서류 합격 문자 받고 면접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김동완 선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나 김동완이랑 30분 넘게 얘기했다라고 동네방네 말하고 싶었지만 당시 대명 소속이어서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셨고 이제 하이원 가고 나서 마음 편히 이야기를 하셨군요. 멋지게 마무리 잘하시고 은퇴식도 성대하게 치러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이렇게 끝내주셨습니다. 하이원에 지원을 하시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잠시나마 좀 설레었던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더 네. 요직에 계시면 좋을 텐데, 예, 아무래도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이스하키가 그렇게 인기 종목이나 활성화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시장 규모나 이런 것도 작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일자리가 많지도 않기도 하고요. 이왕 이렇게 된 것 돈을 더 바짝 벌으셔가지고 팀을 하나 만드셔도 되지 않을까.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더 욕심내면 뭐 리그를 하나 창설을 해주시. 그것까지 힘들더라도 그런 꿈을 갖고 한번 또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는 저도 크게 공감하고요. 그렇게 쭉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진 않는 게 그게 또 안 되는 게 현실이고. 문제긴 하죠. 그래도 뭐 최대한 그러한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YB성님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꼭 잡으시길. 지금 이제 방송 통해서 최저시급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뭐 그래 하면서 또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다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니까 좋은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남아있네요. YB성님 오늘 238회가 좀 금단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이야기 사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밀린 댓글과 사연을 소개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언제 합니까? 239회? 어차피 좀 계획이 좀 있으세요?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세요? 일단은 지금 한 2달치 끌어모았는데도 이렇게 내용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 정도 분량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뭐 당장 다음 주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네요. 그럼 일단 뭐 소식이 모아지는 대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근황 나누고 돌아가는 거 한번 살피고 이런 기회는 가져보겠습니다. 뭐 리그가 재개되거나 뭐 경기가 생기면 언제든지 뭐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고요. 어쨌거나 계속해서 좀 목소리를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국내외 하키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38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국외 소식 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연습 기자님 블로그에서 선수들 계약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선수가 이렇게 이적하고 있구나라는 거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 외의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그 외 거라고 해봤자 사실 별게 최근에 없습니다. 그냥 KHL도 플레이오프 또 한다고 했다가 무관중으로 한다고 했다가 두 팀 나가고 그래도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취소가 되면서 시즌이 끝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끝이 안 나는 거였는데 KHL은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기에 시즌이 종료됐고요. 그냥 1라운드 종료 시점에서 그냥 두 팀까지 빠지고 뭐 하는데 계속 상황도 안 좋아지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KHL은. 그래서 4월 30일까지의 계약이 이제 보통 이제 계약 만료일이 4월 30일, 4월 말일인데 5월 1일 딱 되면서 이제 자유계약 시작했고요. 뭐 올해는 좀 재미있게 팀들이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릴 것 때문이에요. 말 나온 김에 KHL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KHL 어떤 내용인가요? 셀러리 캡에 관한 내용입니다. 셀러리 캡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올해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셀러리 캡이 9억 루블 1200만 달러 수준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한선이 3억 1500만 루블이고 상한선은 9억 루블입니다. 작년까지는 8억 루블이었습니다. 상한선이. 근데 작년까지는 소프트캡이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KHL도 하드캡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9억 루블을 맞춰야 돼요. 이거를 맞추지 못하면은 알아서 맞춰야 됩니다. 마이너로 넣든지. 상한선은 올라갔는데 하드캡을 도입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변수군요. 그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체스카가 요청을 했어요. 셀러리 캡 상한선이 9억 루블이면은 이제 뭐 그쪽의 입장에는 그겁니다. 아주 KHL이 이렇게 셀러리 캡 9억 루블을 설정을 하면은
굉장히 특급 선수들이 안 올 거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그 이제 경쟁력이 저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일부적으로는 이제 자신들의 입장도 대변이 포함이 돼 있죠. 왜냐하면은 이 돈이 많은 팀들은 진짜 KHL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수들을 마구 좋은 선수를 데려왔었던 그렇습니다. 이 상위 팀들, 일부 팀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도 이제 조금 뒤에 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체스카가 상한선 13억 루블로 올리자라고 했습니다. 9억 루블 좀 작으니까 13억으로 가자 했는데 최종적으로 기각이 되면서 상한선은 9억 루블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셀러리 캡 결정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셀러리 캡 하드캡 도입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부터 굉장히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논의가 되어 왔었던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드미랄 같은 경우에는 주 재정이 끊기면서 그 연해주 쪽 재정이 이제 스포츠팀 지원이 끊기면서 올해 KHL은 못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죠. 그러니까 진짜 힘든 팀은 그렇게까지 힘들 팀도 있었습니다. KHL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캡을 넘기잖아요. 8억 루블을 넘기는 금액의 30%를 KHL 안정화 기금에 내면은 네. 괜찮은. 그러니까 소프트 캡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그랬었습니다. KHL에다가 기부를 하면 그렇죠. 얼마든지 더 돈을 쓸 수 예. 있는 그런 규정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이상은 안 돼라고 이제 못 박아 버리니까 이젠 9억 루블 초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각 팀별로 지금 이걸 반기는 팀도 있고 또 싫어할 팀도 있고 입장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대충 이제 들어보시면은 알 네. 것 같은데 이제 동서부 모든 팀들의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5팀 정도, 상위 5팀 정도만 페이로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 동부부터 가면은 메탈루크가 15억 루블을 쓰고 있었습니다. 15억 작년에. 어허. 그리고 아방가르트 14억, 아크바르스가 13억 5천만 루블, 앞토빌리스트가 12억 루블, 사라바트가 12억 루블입니다. 예. 동부 탑 5팀이 거의 12억 루블 이상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서부 같은 경우에는 스카체스카가 같이 17억 5천만 루블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쓰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디나모 모스크바가 10억 루블, 그리고 로코모티프가 8억 5천만 루블, 요케리트 헬싱키가 7억 5천만 루블이기 때문에 그냥 동서부 각각 5팀 중에서 캡 안으로 들어왔던 팀은 요케리트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동부와 서부 돈 가장 많이 썼던 구단 5팀씩 소개해 주셨는데 이 팀들 다 리그 상위권 팀들이네요. 최상위권 네, 팀들이죠. 최상위권 예, 진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돈을 쓰는 네. 만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카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캡 2배 이상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드캡이 적용이 되면서 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특히 스카체스카 같은 팀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특히 스카 같은 경우는 뭐 야쿠보프도 보내고 뭐 그냥 쭉쭉 이제 17억 5천만 루블을 쓰다가 9억 루블을 쓰라고 하니 반을 줄여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선수들을 반 깎으면은 남을까요? 안 남아요. 이렇게 선수들이 어쨌든 다른 구단에 가면은 그것보다는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어쨌든 과제를 아는 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살라바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 오마르크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놓치게 된 배경은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좀 자유계약 시장이 올해는 좀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싶고. 요즘 이렇게 계약이 활발한 거군요. 이적이 활발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진짜 주축 선수들의 이적 같은 부분도 올해는 진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이제 스파르타크랑 아방가르트, 호글라초프 선수랑 시로코프 선수를 1대1 교환하는 트레이드. 이런 것도 진짜 올해 같은 부분은 잘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KHL이 전반적으로 좀 그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준화가 작년에도 조금은 더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상한선까지 정해지면은 전체 리그 수준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17억 5천만 루블을 쓰는 이런 팀들은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선수진은 조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리그가 돌아가는 부분은 훨씬 더 재미있어질 가능성은 커지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요즘 뭐 소식 보니까 KHL에서 NHL로 진출하는 선수들도 이제 몇몇 소식들이 이어지고 그렇죠. 있던데
그래서 네. 소로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그에게 한 5년 계약을 이제 제안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여력으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자, 셀러리캡 상한선 9억 루블 그리고 하드캡을 도입하는 KHL. 이 굉장한 리그의 변수가 될 것 같고 당장 다음 시즌 선수 구성 또 그에 따른 경기력 순위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선수 예산만으로 9억 루블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유럽 내에서는 러시아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KHL을 넘버 2 리그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9억 루블이 상한선이긴 한데 모든 팀이 9억 루블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 또 한 절반밖에 못 쓰는 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절반도 못 쓰는 팀들이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네. 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하한선 같은 경우가 3억 1,500만 루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아마 이 돈도 못 쓴 팀이 있을 겁니다. 아하. 뭐 그런 팀들 입장은 또 그런 팀들 입장 나름대로 그렇죠. 그런 팀들은 구상을 한테는 하겠군요. 오히려 조금 부담이 된 거예요. 선수 비용으로 더 이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예. 자, KHL 셀러리 캡 변화가 있다는 거 오늘 살펴보고 가고요. 계속해서 뭐 선수 이적 상황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NHL 소식을 좀 볼 텐데 NHL은 현재 리그 중단 상태입니다. 시즌 이제 정규 시즌 각 팀별로 한 10경기 정도 남은 시점에서 리그가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남은 정규 리그를 끝낼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재개 시점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요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재계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이제 그 회의 같은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실제로 이제 중단을 했을 때도 이제 계속 이제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회의가 끝날 때마다 그런 이제 화상 회의든 뭐든 회의가 끝날 때마다 뭔가 조금씩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지금 오늘 또 아침에 또 조금 정보가 나와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추가해 드릴 건데 이전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 제일 큰 이야기는 아무래도 24개 팀, 24팀 플레이오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 좀 짚어드리려고요. 24팀으로 플레이오프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정규 시즌 남은 거 안 하고 바로 플레이오프로 24팀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지금 순위표 기준으로? 방법을 쓰는 게 아주 이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정규 시즌이 앞으로 이제 진행되기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이미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빡빡해졌어요. 예. 지금 시작을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여름 정도에 끝납니다. 전부 이제 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좀 단기 플레이오프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내용 같은 부분은 이제 점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24팀이라면 현재 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조금이라도 플레이오프 희망이 남아있는 팀들까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위 네. 6팀 제외하고는 이미 이거 하위 7팀이죠. 현실적으로 끝난 팀들 빼고 그런 팀들 제외하고는 이제 다 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3전 2선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짧게 예. 24팀인데 시리즈를 짧게 간다. 그렇죠. 짧게 치겠다라는 네. 거고요. 네. 왜 이런 포맷을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최대한 짧은 일정으로 가면서 2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이런 위험성은 항상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도 거의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조금 잠잠해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북미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리그 재개를 하고 그런데 도중에 또 예를 들면 선수 감염된다든지 스텝이 감염된다든지 이런 일은 항상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중지 가능성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2차 중지 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더 연장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일정으로 소화를 하고 싶다라는 이유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오프에 멀어진 팀들이 굳이 이제 필요 없는 경기를 해야 하느냐. 아주 이제 그렇게 뭐 순위권에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는 이런 경기를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전에 방안이 나온 게 허브 도시를 4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거기서 모여서 자녀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플레이오프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네.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예를 들면 4개든 5개든 몇 개의 허브 도시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4개월 동안 이렇게 길게 동안 시즌을 이제 또 지속하고 싶지는 않은
또 이유 역시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전 플레이오프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가 싶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팀을 어떻게 뽑을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순위대로 할 건지, 지금 순위 뭘 기준으로 뽑을 건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뭐 여기부터는 이제 순수 제 생각입니다. 왜 네. 12팀은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나온 거는 24팀은 좀 많기 때문에 24팀보다 플레이오프를 하면 좀 적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전 종전처럼 16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뭐 24팀 됐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24팀의 방은 어떻게 정해질 건가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 봤는데 예. 디비전 그냥 제일 무난한 방법은 디비전 상위 팀 6팀을 그냥 다 올리는 겁니다. 네. 6팀씩. 6, 4, 24. 네. 24팀 나오죠. 그런데 그냥 이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고 지금 플레이오프 컨셉, 지금 디비전 개편하고 플레이오프 컨셉이 결과적으로 디비전의 최상위권을 딱 가린 다음에 뭐 진짜 동부 최강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디비전 각각 진짜 디비전 최강자들이 뭐 동부 결승이라든지 이런 걸 할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느낌으로 좀 디비전의 강자를 이제 가려낸다라는 지금 플레이오프 컨셉에도 일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단점은 또 있죠. 지금 디비전 간 이제 승점 획득률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쪽 디비전 7위랑 그렇죠. 이쪽 디비전 5위랑 그렇죠.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이쪽 디비전 네. 7위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승점이 높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애틀랜틱이 지금 5할 승점 획득률 5할 넘는 팀이 4팀이에요. 근데 메트로는 7팀입니다. 네. 그리고 센트럴은 6팀인데 퍼시픽 2팀밖에 안 돼요. 근데 퍼시픽 6팀을 올리겠다고요? 이러면 당연히 만발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이건 또 다음 방안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센트럴 디비전 팀은 7팀입니다. 지금 균등하지가 않죠. 디비전을. 예. 그런 부분 역시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안 그렇고요. 또 다른 안 뭐가 있을까요? 상위 컨퍼런스별 상위팀 12팀을 그냥 올리는 겁니다. 동부, 서부 12개씩. 그렇죠. 예. 이제 뭐 이 순위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타이브레이킹 NHL 타이브레이킹 룰을 따르게 되는 거고요. 디비전 개편 전의 플레이오프 안과 유사한 방법입니다. 네. 디비전 개편 전에는 1위 8위, 2위 7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차이가 나는 팀에게 좀 확실한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1위와 1번 시드, 8번 시드가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업셋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가 않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안 역시 사실 위의 안에서 말씀드렸던 단점과 크게 이제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제 12팀 나누게 되면은 뭐 승점 획득 뭐 율 같은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팀들도 어쨌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컨퍼런스별 이제 또 편차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 어떻게 보면 단점과 크게 이제 차이가 없는 네. 좀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막 컨퍼런스 간에 또 편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셨네요. 이건 뭔가요? 이건 솔직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예 단기전으로 갈 거면 아주 과감하게 컨셉을 딱 이렇게 적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컨퍼런스 관계없이 1위부터 24위를 그냥 붙이는 겁니다. 이 통으로. 예. 전체 순위가 어쨌든 NHL도 나오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1위와 24위, 2위와 23위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되면은 또 공교롭게도 리그 24위인 몬트리올의 승점 획득률은 5할입니다. 딱 5할. 그 이유는 5할 이하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퀄리티 이상 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좀 재밌는 이유는 3판 2선수로 경기를 했을 때 변수가 많은 하키의 특성상 진짜 알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1위 24위라고 할지라도 전혀 안심할 수가 없어요. 7전 4선승제와 3전 2선승제는 완전 다르고요.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일수록 시리즈가 짧아질수록 승산이 높죠. 그렇죠. 굉장히 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모르죠. 한판 승부 모르듯이. 어떻게 보면은 좀 NCAA 3월의 광란 같은 느낌이 되기는 하는데 네. 이제 대학농구 같은 이제 단기 토너먼트가 되는 느낌인데 이런 이 안에 대한 단점 같은 경우에는 동서부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행 거리에서 굉장히 부담이 나오는 매치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서부 저쪽 끝에 있는 팀 원자가 예를 들면 그 매치업은 아니지만 콜럼버스, 밴쿠버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참 머리 아프거든요. 그때부터는 물론 그 지금 순위상 그 매치업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가까운 지금 뭐 보스턴 토론토 예를 들면 보스턴 몬트리올 뭐 1라운드 어디는 1라운드를 그렇게 짧은 데서 하는데 여기는 뭐 대륙 횡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1라운드부터 굉장히 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전이겠죠. 방식이라면은 컵 파이널이나 가야 동부와 서부가 만나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은 1라운드부터 바로 만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안이 강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은 어차피 4개 정도의 허브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냥 어쨌든 팀 모아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좀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힘들 수가 있죠. 추후에 그렇죠. 이제 NH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특수한 시즌으로 그렇죠. 기록이 될 거잖아요. 3판 2승에서 우승한 네. 팀 1차적으로 네. 이 태클을 걸 수가 있고 2차적으로는 야 왜 동부 물론 진짜 동서부 1등 팀이 붙어가지고 진짜 파이널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진짜 하위 시드 팀들끼리 붙어가지고 결승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부분이 있지만 저는 올해같이 특수한 상황이 나오고 해서 진짜 과감하게 24팀 3전 2선승을 할 거면은 요 방안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저렇게 하면 어떠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생각하고 계실 거고 또 NHL 사무국에서도 뭐 비슷하게 의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현숙 기자님이 생각해본 몇 가지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예. 뭐 NHL의 입장은 일단 아니고. 예, 근데 뭐 네. 당장 오늘 뭐 24팀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박비찬 PD님 뭐 좋은 생각 없으세요?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남은 시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미국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서 네. 예,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아니야 시즌 네. 종료. 러시아도 그렇고 다 중단하고 그죠. 끝났는데 근데 네. 또 오늘 또 새벽에 AHL도 이제 시즌을 예, 중단이죠. 원래는 끝냈죠. 이제 중단돼 네. 있었는데 끝났습니다. 종료. 예, 시즌 종료 종료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됐는데 NHL도 괜히 돈 때문에 미련 갖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다음 준비를 하는 게 네. 이렇게 질질 끌려서 치른다 한들 다음 시즌 준비 또 밀리고 또 축소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 12월에 생각을 하고 12월 있다라는 개막 이야기가 있어요. 나오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럴 거면 빨리 해서 그 12월 해서 그 축소되는 기간과 뭐 게임 수와 방안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실제 NHL 사무국 쪽에서는 시즌 조기 종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이런 뭐 분위기는 좀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든 없을 남은 거 것 해보겠다 없는 이런 것 같습니다. 건가요, 지금? 사실 뭐 아니, NBA도 마찬가지고 눈앞에 돈이 미련이 남는 거죠. NBA도 마찬가지고 NHL도 마찬가지고 아직 시즌 종료에 대한 가능성은 이야기는 물론 아직 생각은 언급되고 하고 있지 않아요. 있겠지만은 네. 그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는 하지 않는 것 일단 같습니다. 1차 옵션은 아니겠죠.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군요. 저도 이게 현실적으로 남은 시즌을 재개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남은 시즌을 재개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특수한 해니까 뭐 정당성 인정받기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저는 그 이현숙 기자님 의견 중에 두 번째 안이 좀 땡기는데요. 컨퍼런스별로 상위 12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동부 8개, 서부 8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컨퍼런스 편차에 관계없이. 그렇다면 지금 순위대로 해서 뭐 8개든지 12개든지 이렇게 해서 시리즈는 뭐 짧게 가면 짧게 가는 거고 24팀 안보다 저는 이게 좀 땡기는데요. 컨퍼런스별로 12개. 그것도 나쁘지 뭐 그냥 않을 것 개인적인 같습니다. 아니면은 취미입니다만. 그냥 뭐 8팀으로 하고 네. 그냥 컨퍼런스별 8팀으로 하고 뭐 오전 정도로 뭐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NHL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실 거고요. 여기 뭐 매일매일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나오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빠른 소식은 이현숙 기자님의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주소 한번 홍보해 주시죠. 예, 뭐 홍보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소개해 모르겠네요. 다음에서 뉴트럴전 검색하시면은 뉴트럴 존. 구글에서 치셔도 아마 나올 네. 겁니다. 요즘에는 구글 유입 도개
꽤 있는 건 아니고 구글도 잡히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기가 방문자가 더 많을 수 있는 시기일 것 같은데. 네. 아니요, 그냥 아닌가? 꾸준하게 합니다. 경기가 없어서 항상 아닌가요? 꾸준하고 네. 오히려 플레이오프 기간이 제일 당연히 시즌 시작, 플레이오프 시작. 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뉴트럴전 검색하는 것보다 네. KHL, NHL 검색해서 들어가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최근에 실제로 이제 그렇게 글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올라오시니까요. 다음에서 일단 뉴트럴존 구글에 치셔도 네, 구글에서 뉴트럴존 치고 들어가시면 거의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빠르게 접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국외 소식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이외에 큰 뉴스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모여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큰 뉴스는 뭐 있었는데 뭐 네. 라입식 같은 경우도 네. 있고요. 네. 어쨌든 그랬는데 아무튼 좀 자잘자잘하다고 생각하고 좀 큰 줄기만 파악을 드리는 점은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예. 비하인드는 238회 잠시 후에는 국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하키계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도 역시 공식 경기가 없는 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예,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상황이 조금씩 최근에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지긴 했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뭐 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태원 네. 클럽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예. 또 긴장감이 또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야구, 축구 개막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다른 종목들 그리고 아이스하키도 조금씩 기지개를 펴는 타이밍인데 예, 그래서 일단 그 펴는 타이밍까지에 들어온 소식들을 정리했고요. 예. 이렇게 급격하게 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몰라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원 팀 소식인데요. 보도 자료도 이미 몇 번 나왔고 지금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아이스하키협회를 통해서도 공지가 나왔었고 네, 선수 트라이아웃 실시한다라는 뭐 코칭 스텝 모집부터 해서 쭉 계속 공지들이 올라오고 진행이 됐었고 트라이아웃을 신청을 받았는데 계속 대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트라이아웃이 계속 연기됐었어요. 예,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고 이제 링크장이 조금씩 오픈이 되면서 지난 5월 7, 8일 이틀 동안 지난주군요. 어울림놀이에서 트라이아웃이 실시가 됐고요. 어제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그 면접 대상자 발표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 개개인 문자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면접 거치고 메디컬 테스트 하고 이제 최종 선발이 되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5월 12일 현재 면접 대상자까지 결정이 돼 있다. 네. 선수 구성 준비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선수들을 만나보고 연락해보고 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박김천 PD님 지원하셨습니까? 아니요 여기 하이원 뭐 공지에도 보셨다시피 선출반대입니다. 아하. 네 비선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선수들이 참 좋은 기회였는데 안 된 선수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컸고요. 네. 그리고 또 새롭게 기회를 잡은 선수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없는 좋은 기회다 보니까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전하게 됐었고요. 네. 예. 아직 이제 면접이랑 메디컬도 남아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수단이 구성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원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안현민 감독, 김동환 플레잉 코치, 코칭 스태프 구성 이렇게 네. 돼 있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선수단 구성까지 완료된 후에 이 팀을 어디서 만나는 이 팀이 어느 대회 어느 경기에 나갈 것인지에 예. 대한 거는 아직 뭐가 나온 게 없어서 일단 궁금해집니다. 지금 올 초에 발표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국내 대회 일정이 다 연기가 됐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회가 없는 상황인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여름쯤에서 국내 대회가 뭐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회가 좀 더 땡겨져서
치러진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또 최근에 상황이 또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될지는 예, 공지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렇게 5월 중으로 선수단 구성이 완료가 되면은 훈련 기간 거치고 뭐 그래도 한두 달 준비 기간이 있고 하다 보면은 얼추 여름에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한 8월, 7, 8월, 9월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뭐 기존의 안양알라나 대명킬러웨이즈들도 프리시즌 준비하는 단계이고 하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경기들이 생겨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네. 하이원이 일단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 주셨는데 원래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국내 아이스링크가 다 폐쇄됐었잖아요. 그렇죠. 다 문을 예, 닫았죠. 뭐 일반객들은 물론이거니와 예, 각 팀별로 경기나 훈련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이제 아이스링크장들이 좀 문이 열리고 있다고요. 예, 뭐 그 전에도 뭐 엘리트 선수들에 한해서 일부 예 훈련이 대관이 제공이 되고 이런 경우들은 있었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모든 링크장이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많이들 답답해했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면서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운동을 못해서 근질근질 하셨을 그쵸. 텐데요. 저도 2달 바짝 쉬었죠. 네.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꼴리 좀 봐달라. 아, 운동하자. 예. 그래서 뭐 모든 링크장이 다 일반 대관이 열린 건 아닌데 뭐 광운대라던가 고려대라던가 뭐 선악이라던가 동천이라던가 등등 예. 하나 둘 열리고 있고 이게 시기적으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 6월 달까지는 다 오픈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일단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그런 좋은 분위기였었다는 거. 예. 예.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모든 국내 대회, 뭐 아마추어 대회 다 포함해서 열리지 않고 있는데 네. 초, 중, 고, 교, 대학 리그까지 원래는 진짜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예. 원래는 못하고 지금 고교 1차 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야 되는 계획상으로는 네. 그랬는데 다 연기가 됐죠. 이 일정은 좀 어떻게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나요? 일단은 뭐 학생들 등교도 못 하고 있는데 예. 예. 대회를 치른다는 거 또 힘들고요. 예.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지금 등교도 다시 연기가 되고 있고 예. 개강 뭐 대면 수업도 좀 연기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생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좋아지고 있을 때는 6월쯤에는 고교 리그부터 해서 국내 대회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교 시점 이후에 이제 뭐 경기나 대회를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다음은 대표팀 소식입니다. 네, 이미 뭐 세계 선수권, 월드 챔피언십 다 취소됐고 네, 며칠 전이었죠. 올림픽 최종 예선 1년 연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원래는 올해 8월에 베이징 올림픽 예선 최종 예선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딱 1년 연기돼서 내년 8월로 연기가 됐죠. 동계올림픽은 2022년 뭐 초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1년이 연기됐다. 그러면 이제 올림픽 한 6개월 전에 최종 예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군요. 뭐 각 나라별로 또 대표팀별로 또 변수를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좀 궁금해지는데 훈련도 못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작년 재작년 같았으면은 뭐 진천에 모여서 뭐 지상훈련부터 해서 체력 훈련하고 아이스타임 갖고 뭐 그렇게 준비를 하고 했을 텐데 그리고 만약 올해 8월에 예선이 예정이 계속 돼 있었다라면은 진작에 모여서 지금 합수 지금 훈련하고 한참 예. 훈련 시간인데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1년 연기? 아예
어떡하죠 이제 다 또?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일단은 대표팀은 이제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백 감독님하고 코칭 스태프들 준비하에 영상이나 뭐 이렇게 자료들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처럼 요즘 학교가 온라인 수업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표팀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백지선 준비를- 감독이 강의를 하고 그 영상을 공유하는 건가요? 그런 것 선수들한테? 같아요. 네. 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일단은 몸은 각자 집에서 알아서 잘 준비를 하고 일단 뭐 전술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팀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나 뭐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수들 개개인별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이 참 난감한 시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물론 지금이 평소 같으면 리그 휴식기긴 합니다만 몸 관리를 좀 어떻게 하게 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보통 같으면은 이제 4월달에 세계 선수권이 끝나면은 쉬는 시간이긴 하죠. 쉬는 시간이고 이제 뭐 5월 들어오고 중순 이후 말 이후부터 이제 6월달 들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다시 이제 몸을 만들고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이긴 한데 네.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마냥 놀고 하면은 안 되니까 또 다음 시즌이란 게 있으니까 각자 집에서 알아서 잘 몸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팬분들 뭐 SNS 선수들 SNS들 많이들 보실 테고 또 저도 보면은 열심히 몸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경험도 많이 있고 경험 많은 선수들이 또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베테랑 선수들 젊은 선수들 할 것 없이 각자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접한 소식인데 여자 국가대표 엄수연 선수 소식이 있군요. 저도 오전에 이제 녹음하러 오는 길에 페이스북 보다가 손상호 기자님의 한국에서 된 해체를 봅니다. 그 페이지에서 기사가 공유가 돼서 봤는데요.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엄수연 선수가 미국 대학 1부 리그에 입성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네요. 연합뉴스 신창용 기자님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고요. 미국 뉴욕에 있는 세인트 로런스 대 이게 어떤 학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 대학 1부 리그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기생으로 선발이 돼서 9월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진출 1호죠. 미국 1부. 이전에 이제 신소정 콜리가 캐나다 대학 1부 그렇죠. 진출한 사례가 있는데 미국은 처음입니다. 여자 국가대표 엄수연 선수가 미국 NCAA 대학 여자 대학 진출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어와서 거기까지. 일단 오늘 굉장히 나눠봅니다.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도 좋고 기술도 좋은 선수다 보니까 두각을 많이 나타냈었고 또 조기에 대표팀에 합류해서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경사죠. 우리나라 아이스하키로서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진출을 해야 특히나 이제 좀 환경이나 저변이 어려운 여자 아이스하키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소식일 것 같고요. 기사를 보니까 이 대학에서 올림픽을 뛴 선수는 엄수연 선수 유일하다고 하네요. 역대 처음이고.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도 올림픽 출신 선수 받는 거니까 충분히 어디 꿀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주목받으며 진학을 했군요. 가서 나 올림픽 뛰고 온 선수다. 딱 이렇게 어깨 당당히 펴고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보다 큰 선수가 돼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리그 소식입니다. 5월 11일 어제 아시아리그 각 구단들의 회의가 있었다고 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좀 간추려봤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각 구단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많은 얘기를 결정하고 진행을 시킬 수는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확정된 이야기가 거의 없다시피 전무하다시피 한데 그 와중에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내용들 이런 논의가 있었다 정도. 네는만 전달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예, 좀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는 6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의를 통해서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일단은 시즌 개막을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으로 예정하고 있다라고 예. 하고 있고요. 원래대로면은 보통 9월 초에 보통 그쵸. 개막을 했었던 8월 말 아시아리그인데요. 9월 초 이렇게 개막을 하는데 늦어지는 게 한 두어 달 불가피한 정도 상황이군요. 예, 연기가 되는 게 불가피한데 일단은 예정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희망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더 늦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 이렇게 예정은 하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조율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플레이오프는 이것도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3월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동안 해왔던 그쵸.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3월 그래서 플레이오프면. 요렇게 기간이 요렇게 정리가 되면은 아마 글쎄요. 경기 수도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예, 그거는 아직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그 어느 팀이 참가를 할 거냐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요코하마 그리츠가 뭐 얼마 전에 창단을 해서 지난 시즌 전부터 계속 아시아 리그에 참가하겠다고 준비를 해왔던 팀이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거의 참가가 확실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직 오피셜이 안 나다 보니까 오피셜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왠지 할 것 같은. 기존 7팀의 요코하마 그리츠가 합류한다면 8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러시아에서도 한 팀 더 참가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타진이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얘기만 나오는 수준이다 보니까 뭐 이 팀이 어떤 팀이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더 시간을 갖고 팀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들 하고 있네요. 이게 참가팀이 결정이 돼야 그래야 경기 수도 정할 확정이 수가 되고 있고 뭐 라운드를 몇 라운드로 갈 거냐도 결정이 되겠죠. 예. 이러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예, 그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각 팀마다 뭐 주장하는 의견이 조금씩 다를 텐데 뭐 외국인 선수 2명을 쓸 거냐 3명을 쓸 거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다음에 아시아 쿼터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들을 뭐 이전처럼 일본 선수들 한국 팀에서 뛰게 하고 한국 선수들 일본 팀에서 뛰게 하는데 이걸 외국인 선수 제한으로 묶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지난해에는 막혔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다시 풀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선수 쿼터도 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것도 뭐 매년 비시즌 동안에 나왔던 것처럼 계속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아시아리그군요. 네, 그래서 뭐 이번 회의 때 뭐 특별하게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6월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시아리그를 하겠다고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아까 YB 성님이 네.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리그의 존속, 이게 팀의 존속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리그 자체를 존속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아시아리그를 어떻게든 하려고 이렇게 궁리를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희소식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20-2021 시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팬 여러분께서는 일단 뭐 크게는 한시름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리그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걱정은 아니고 각 놓으셔도 팀마다 될것 열심히 같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각 팀별로 또 시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제 한창 선수 계약할 시기인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네. 보통 지난 시즌 같으면은 세계 선수권 끝나고 휴식기 지나고 휴가 갔던 선수들 복귀하면서 이제 뭐 재계약하고 뭐 하고 이렇게 진행이 5월 한 달은 그렇게 지나가는데 예. 뭐 지금 뭐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경기 수나 이런 거 규모를 생각하고 또 연봉 책정도 하고 재계약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선수 재계약 이런 부분도 다소 좀 예년보다 늦어질 수 있겠네요. 딜레이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다들 그러게요. 난감합니다. 뭐 이건 뭐 일본 팀들 사할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마찬가지겠죠. 네. 예. 뭐 요즘 안양알라 SNS 보니까 뭐 이벤트도 하고 뭐 그런 건 예. 있더라고요. 팬 뭐 사진 공모전 뭐 이런 거 예. 많이 하고 또 팬들도 많이 호응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선수들도 사실 비시즌 동안에 뭐 봉사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곤 했었는데 물론 네. 지금 좀 제약이 있긴 한데 그렇죠. 일본 팀들 보니까 뭐 음반도 내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선수들이 노래를 해요? 아니요, 음반? 그 이제 응원곡을 앨범으로 발표하고 아.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뭐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 소통하고 뭔가 하키를 또 리그를 팀을 팬들 가까이 좀 둘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 것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어느 순간부터 코칭 스텝, 잊혀지지 않게. 팬, 뭐 선수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다라는 거를 모두가 공감하고 알고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똘똘 뭉치려고 하는 그런 응집력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국내 상황 정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좀 안정돼서 경기 재개하고 리그도 다시 하고 더 활발한 논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238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군요. 239회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안에 뵐 수 있기를. 월에 한 번씩은 풍성한 해야 되지 소식으로 않을까. 네,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모이면 어떨까 싶네요. 네,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6월 중순쯤에서 예, NHL은 뭐 다음 시즌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시 뵐 때까지 건강 잘 유지하시고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하인드넷은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넷 열려 있고요.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채널, 네이버 TV에 온더스포츠 채널이 있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와 네이버 TV에도 김 PD가 밀린 영상을 조금씩 업로드를 했었는데 요즘 다시 좀 멈췄네요. 예, 요새 여기저기 알바 뛰느라고요.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네. 아직 남아 있죠 밀린 것들. 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네. 옛날 자료들도 막 쌓여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예, 열심히 부지런히 틈틈이 그거 즐기시면서 좀 갈증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옛날 막 13, 14 시즌 막 이런 거 영상 보고 막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예, 시간들이 많이 남으셔서 과거 시즌들 많이 회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도 온더스포츠 있으니까 계속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8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